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조선주 대장은 이겁니다. 제2의 현대 HD 현대중공업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 다음 저희 유튜브 나의 주식일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다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고 답변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지금 조선업이 강한 이유 이런 거를 좀 알아야겠죠. 지금 조선업이 강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LNG 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LNG 수입을 늘리면서 LNG 선 발주를 증가를 시켜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초창기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원래 천연가스 수출이,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은 전부 다 러시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화가 난 나머지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수출을 막아요. 나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을 거야. 너네 나 안 도와주면, 혹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천연가스 수출 막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도 유럽에서 좀 많은 이제 좀 공황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찬반 여론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도와야 된다, 혹은 우크라이나한테 어떠한 지원도 하면 안 된다 라는 좀 여론이 강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LNG 결국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LNG 수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LNG 수입을 늘리려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LNG 선을.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선이 한국이 기술 세계 최상이라서 수혜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친환경 선박 교체인데, 이제 뭐 국제 해사기구 환경 규제 때문에 오래된 배를 새 배로 지금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의 해군 이제 MRO 이슈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견제 때문에 한국 조선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군함의 유지 보수라던가 함정 건조 협력을 요청을 해요. 이게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칠함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권을 지키는 함대가 있거든요. 가장 큰 함대가 칠함대기도 하고, 그 칠함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의 견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본토로 돌아갔다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왔을 때 이 작전에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현재는 뭐 필리핀이라던가 혹은 일본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정비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까지 파일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조금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자, 요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물량은 많아요. 하지만 고부가 LNG 선이라던가 군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우위에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 발주가 한국으로 오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테무나 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하는 말이 중국산은 싸니까, 중국산은 저렴하니까 라는 얘기를 실제로 자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작정 좋냐, 중국산이 싸다고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오래 못 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차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세차 용품 같은 것도 중국산으로 사면은 더 쌉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당연히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싸구려로 쓰고 버릴 것들은 거기서 사지만, 이제 약재라 그러죠. 약재는 절대 중국산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듯 똑같은 거예요. 심리가 전 세계가 똑같은 게, 중국이 이제 빨리 만들 수 있고 물량 자체도 파이가 엄청 크지만 이 비싼 거나 좀 이 고퀄리티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조선업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조선업들 생각을 해보시면 요 근래에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패턴이죠. 그럼 이제 차트들을 다 관련주들을 좀 보실 건데,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조선 대장이죠. 조선 대장. 그러니까 이제 LNG선, LPG선, 뭐 컨테이너선, 뭐 그다음에 뭐 함정, 특수선, 뭐 원유 운반선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미군 해군이랑 MRO 수주도 확대했었고, 최근에 스웨덴에 국내 최초로
이제 쇠빙선을 수주했던 그런 이제 회사인데 오늘 조금 눌렸죠.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좀 눌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뭐 거의 뭐 5% 6%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눌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늘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 한번 이렇게 반짝 뜨는, 지금 딱 여기 차트에 나와 있죠. 이 수급을 엄청 강하게 받습니다. 수급을 엄청 강하게 받으면서 반짝 뜨는 이 시기가 잠시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전고점 터치가 들어왔죠. 전고점 터치 라인에서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저항도 있었고 수급도 강하게 붙지 않으면서 좀 약간 매도세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여기 몇 가지 보시면, 자 여기 이 라인 보이십니까? 이 라인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보였어요. 사실 이 주가가 빠질 때부터 오를 때까지 전부 다 매도세를 보였고, 이제 잠시 또 매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잠시 매집하나 했는데 또 바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량을 지금 어디서 받았냐? 오히려 지금 기관이 물량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 뭐 투신,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뭐 이런 데서도 받긴 받아요. 근데 하지만 이 외국인이 그동안의 매물을 전부 다 던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물량 해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약간의 뭐 단기 조정이 있고, 단기 조정을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 5% 가량 뺐거든요. 5% 가량 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지지 받아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돌아섰죠. 오늘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과열됐던 거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을 보시면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파동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빠지진 않았죠. 아무래도 뭐 대장주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오션이 이제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LNG선, 뭐 컨테이너선, 뭐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잠수함, 뭐 군함 등 특수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미군 해군 MRO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예요. 그 이제 MRO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MRO는 쉽게 생각해서 정비해주는 거를 수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함이던 뭐 혹은 이제 자동차던 뭐던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 정비를 하는 것을 수주한 거를 MRO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비 수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정비 수주의 최대 수혜가 바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오션 주가 좀 보면은 좀 지지부진하죠. 뭐 그렇게 크게 막 상승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요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약간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금 최근에 한번 윗꼬리를 달아줬거든요. 윗꼬리를 닫고 지금 약간 좀 지지를 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이제 문제는 돌파를 여기까지 돌파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조금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던지기도 많이 던졌고 외인도 던지기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나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의 매집세는 외인이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로 좀 매집세를 갖고 있었고, 오늘 좀 이제 약간 매도를 했던 것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들 자체는 막 적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자, LNG선이나 뭐 이런 해양 플랜트의 좀 강자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좀 이 HD 현대중공업이랑 차트가 비슷해요. 그림이 한번 최근에 또 돌파가 나와주죠. 돌파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돌파가 한번 강하게 나와주고 지금 약간 조금 눌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외인 기관이 지금 전부 다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한 걸로 좀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매집량에 비해서 매도세를 지금 조금 강하게 붙이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되는 그림은 좀 반대의 시선에서 이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이었던 것도 RSI가 잠깐 과매수를 찍었지만 바로 빠져주면서 지금 과열도 풀렸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지선을 지금 잡아들인 요 라인이 지지선이 될 것 같고, 뭐 저항은 당연히 전고점 돌파를 하냐 마냐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수급이 한번 강하게 붙어주면은 충분히 삼성중공업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HD 한국조선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면 이 친구도 오늘 한 3%가량 뺐죠. 근데 이 친구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외국인도 매수세를 계속 붙여주고 있고, 엄청나게 크게 매수세를 붙이진 않지만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고, 그 다음 기관이 생각보다 강하게 매집을 오래 했어요. 기관이 매집을 좀 강하게 오래 했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좀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죠.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인은 오늘 똑같이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트가 조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대형 이제 이런 섹터들을 대응하실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대장주가 빠지면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오늘을 기준으로 좀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매물대 선이 있는 한 41만 원대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친구는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를까 한번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조금 뭐 함정이라던가 뭐 관공선, 뭐 특수선, 그다음 중소형 선박 좀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국내 조선업계 미 해군 MRO 실적에 HJ중공업도 포함됐다는 보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하는 구간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주가가 뭐 강하게 치고 올리죠. 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볼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 라인에서 버틸 것 같아요.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지지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 굳이 막 여기가 이제 만약 뚫린다. 자, 이 지지선이 뚫린다. 그랬을 때는 좀 강하게 좀 매도세가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여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 현재 좀 지지선이 명확하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여기 장기 입평을 가지고 있는 좀 여기까지 매도세를 한번 감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은 계속 뭐 하루 걸러 사고 하루 걸러 팔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매집했던 물량들을 지금 한 5거래일째 좀 약간 매도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막 좀 강하게 막 매도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모아왔다면, 자, 이거를 딱 주가에 대입해서 보면 편해요.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산 물량이 쭉 올라가면 이때부터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평단이 어딜까요? 이쯤 되겠죠? 이쯤. 그러면 지금 약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부터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팔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고, 전량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좀 약간 손바뀜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조선 자체 테마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매물대 라인인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종목은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은 썩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수급 매매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 수급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외인 혹은 기관이 매수세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뭐 일단 이 구간에서 매집세는 많았어요. 외인이 이 구간에서 매집세는 많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이제 거의 계속 매도세를 보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형성이 돼 있죠. 오늘 매물대를 뚫고 내려온 거예요, 차트가.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매물대도 당연히 좀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종목을 과연 어떤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샀냐를 볼 수 있는 게 매물대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났을 때 파나요? 팔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라서 상승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도세를 보이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매물대 라인에 보다 주가가 밑으로 오늘 꺾였어요. 꼬리를 달고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매물대를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지지선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 이제 수급을 붙이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요 라인과 그 다음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있죠.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다음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까지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까지는 한 79,000원 선까지는 조금 러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중형 탱커나 그 이제 벌크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운반선 등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 회복 시 이제 중형 선박 수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선 업황은 회복이 됐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중소형 선박들보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스타일 자체가 대형 선박들이 많이 수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쭉쭉쭉쭉 이어서 가보면, 자, 오늘은 이제 엔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보면은 이제 한화 엔진 있죠.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죠. 그러니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차트. 자, 보시면 이제 수급이 붙습니다. 수급이 붙어요.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붙죠. 자, 근데 지금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은 이제 약간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니까 좀 매도세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진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어요. 이만큼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평단이 어디냐, 그러면 이때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이때까지 샀습니다. 그러면 평단이 요 정도 나오겠죠. 근데 오늘 주가가 6% 정도 빠져요. 6% 정도 빠지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 던져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하셔서, 자, 외국인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물렸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 이때 샀으니까. 애초에 주가를 샀던 가격이 기관이랑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떨어져도 지금 담고 있고, 한 번 더 사이클이 붙어서 주가를 쳐줄 때는 외국인도 같이 매도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될 때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지지선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급이 한번 붙어줬던 라인, 요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항선은 뭐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냐 마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용 대형 엔진 제조나 뭐 LNG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엔진 관련된 그 이제 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친구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HD 현대마린인데, 현대마린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죠, 흐름이. 지금 외국인은 그래도 지금 3거래일째 좀 매수세를 보였고, 똑같이 기관은 지금 5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이제 한 5% 정도 빠졌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매물대 라인이 아마 좀 지지선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지지선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지금 오늘까지 빠졌던, 자, 가장 많은 수급이 붙었던 날이 언제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 장대 양봉을 세운 날, 24일 날 이제 가장 큰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세운 날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막 개인이 많이 사고 파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게, 단타의 성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붙어서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자, 우리가 분봉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자, 이 날인데, 자, 이렇게 차트가 급등을 합니다. 분봉에서. 그럼 저라면 여기서 한번 매수세를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마 이때가 이제 VI가 떴겠죠. VI가 뜬 기준일 겁니다. VI가 떴을 때 여기서 저는 한번 매집을 한 번 더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 라인쯤에서 매집을 한 번 더 가져가고 그 다음은 이제 요 라인에서 던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타꾼들이 많이 붙어요. 이런 차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라인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정도 라인이 아마 가장 좀 적정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또 여기서 오늘 이제 좀 저가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 아마 매물대 라인, 예, 요 정도 선 91,000원 선에서 아마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STX 엔진인데,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긍정적인 게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왔죠.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왔는데, 뭐 이제 선박 엔진이라던가 뭐 방산 엔진, 그다음 뭐 발전용 엔진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랑 방산이 같이 붙는 이제 좀 섹터다. 테마 자체가 조선 방산이 같이 움직이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대형 조선주를 포함해서 이제 조선주 자체가 다 약간 좀 하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지만 조선주 자체가 다 하락세였고, 그 하락세 속에서 아까 제가 오늘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보면은 다 어땠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린 그런 좀 차트거든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는데 지지받고 이 친구는 강하게 한번 반등이 가능한 친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늘 그렇게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가를 누가 이렇게 잡았냐? 바로 외인이 좀 주가를 최대한 반등을 시킨 요인이 외인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X 엔진이 오히려 뭐 기관은 매도세를 보일 수 있어요. 기관은 매도세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게 이때 매집해 놓은 양이 많잖아요. 이때 매집해 놓은 양도 많고 그 전에도 꾸준히 사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좀 매도세를 보일 수 있지만 웨이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웨이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때 잠깐 약 매입을 했지만 지금 다시 매집세를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를 앞으로 끌어갈 이제 주체가 웨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추천주가 뭐냐? 나의 주식일기는 어떤 걸 추천을 하냐? 저는 바로 DH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합니다. 이 친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수급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외인이랑 기관이 좀 쌍끌이로 계속 좀 매수세를 보여준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시장이 빠지긴 이제 시장이 빠지진 않았고 좀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친구 자체가 이제 지지선은 조금 많이 밑에 있거든요. 많이 밑에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이번에 금일을 계기로 좀 반등을 받아서 전고점 돌파를 먼저 할 패턴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수급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도 생각보다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이 종목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따라서 사서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는, 지금 이제 연기금이 한 2, 3개월 거래일간은 좀 팔긴 팔았어요.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 전에 매집했던 양에 비해서, 자,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자, 연기금이 이만큼을 매집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을 매집을 하고 양매도예요. 한 번 더 매수세 보였죠. 한 번 더 매수세도 보였고 약간씩 그냥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는 거지. 이제 연기금도 아직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 웨이는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왔고, 기관은 그 전에 모아놨던 것을 약간씩 매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조선해양이 아마 좀 전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나의 주식일기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